소리내어 말해야 하고 세 손가락 사용은 금지되며 항상 세련되게 옷을 입어야 하는 곳. 크로아티아를 제외하고는 세계 어디에도 이처럼 이해할 수 없는 것들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는 오랫동안 자연의 아름다움, 다양한 문화, 풍부한 역사로 알려져 왔습니다. 하지만 그 뒤에는 독특하고 심지어 놀라울 정도로 유머러스한 법적 규정들이 숨어 있습니다. 이 영상에서는 크로아티아에만 존재하는 15가지 금지 법률과 특이한 점들을 탐험해 볼 것입니다. 모두 보시면 충격받으실 거라고 장담합니다. 6번, 느리게 살기. 재정적 압박과 관계의 긴장감에 시달리고 삶이 숨막힐 듯 답답하고 어렵게 느껴지며 풀 방법이 없다고요? 그렇다면 저를 따라 크로아티아로 오세요. 이곳 사람들에게서 모든 것을 가장 단순한 방식으로 처리하는 방법을 배우게 될 것입니다. 이곳 사람들은 모든 것을 단순화하고 어려움이 휴식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며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삶의 모토로 삼고 살아갑니다. 일본의 이키가이 삶의 목적가 있고 스웨덴의 라곰 균형 잡힌 삶, 네덜란드의 헤젤리그 아늑한 삶가 있다면 크로아티아인에게는 포말로라는 원칙이 있습니다. 포말로는 영어로 take it easy, 즉 천천히 해, 느긋하게 해 정도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내셔널 지오그래픽의 기자였던 폴 퀸트는 크로아티아 아드리아 해의 동쪽 해안의 좁은 띠디 모양 지역인 달마티아 지역을 방문했을 때 이 포말로 철학에 대해 쓴 적이 있습니다. 그곳에서 그는 랍섬 북쪽에서 코토르만 남쪽까지 뻗어있는 이 지역 사람들을 만나 그들의 삶의 철학에 대해 설명을 들었습니다. 포말로는 모든 것을 단순화하기, 천천히, 전혀 문제없음, 그리고 커피 한 잔 더 마시기라는 개념의 조합입니다. 이러한 생활 방식의 목적은 삶의 의무를 소홀히 하거나 게으름을 피우거나 꿈을 거리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은 사람들이 자신의 삶의 균형을 맞추고 바쁜 일상생활이 그들의 매일의 휴식과 신선한 공기를 마시는 것을 방해하지 않도록 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사고방식은 특히 달마티아 해안 지역 사람들과 일반적으로 크로아티아 사람들의 이미지를 작은 기쁨을 소중히 여기는 느긋한 개인으로 형성했습니다. 사실 그들은 그것을 인사말로 바꾸어 상대방에게 삶을 즐기는 것에 대해 전달하는 방법으로 사용합니다. 그러니 현지인 중 한 명이 작별 인사 대신 손을 흔들며 포말로라고 말하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서두름은 그들에게 외국어입니다. 그들은 또한 밀어붙이거나 부정적인 에너지를 내뿜거나 그와 비슷한 어떤 것도 하지 않습니다. 전형적인 예는 슈퍼마켓에서 쇼핑하는 것입니다. 많은 나라에서 주말 쇼핑은 마라톤 경주와 같습니다. 사람들은 밀고 밀치고 심지어 서로에게 불친절한 표정을 짓습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쇼핑하는 동안 휴식을 취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커피를 좋아합니다. 그들에게 조용한 하루는 보통 커피를 마시는 것으로 시작됩니다. 직장에 도착하면 일을 시작하기 전에 먼저 커피 한 잔을 준비합니다. 정회는 종종 건물 옥상에 있는 카페에 가서 일을 하고 음료를 즐기고 햇볕을 쬐니다. 이곳의 점심시간은 자신을 위한 시간입니다. 하지만 이러한 느린 생활 방식에도 단점이 있습니다. 비즈니스 약속에 관해서는 막판 약속이나 취소를 받더라도 놀라지 마세요. 많은 경우 약속 시간이 없을 수도 있고 오늘, 내일 또는 편리한 때가 될 수도 있습니다. 14번, 반드시 와우 해야 한다. 이 나라에 발을 디딜 때 가장 먼저 주목해야 할 것은 모든 것을 존중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입니다. 일반적으로 관광객과 현지인 모두 불평하는 사람들에게 항상 불편함을 느낍니다. 예를 들어, 여기 왜 아무도 영어를 못해요? 맙소사 바람 좀 500동어치 더 주실 수 있나요? 또는 와이파이가 너무 느려요. 와 같은 불평 말이죠. 크로아티아의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때마다 와우 라고 감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것은 특히 크로아티아에서 그러므로 이 나라에서는 너무 많이 불평하지 마세요. 이곳 사람들은 자국과 관련된 모든 것에 대한 사랑에서 입증되듯이 강한 애국심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러한 인식은 여러 시대에 걸쳐 크로아티아인들이 겪었던 외세 침략에 의해 길러졌습니다. 그리고 이 의식은 현지인과 소통할 때 처음 몇 문장에서 가장 분명하게 드러납니다. 크로아티아의 모든 사람은 당신이 그들이 무언가를 보여줄 때마다 와우 라고 감탄하기를 기대합니다. 이를 이용하여 현지인들에게 흥미로운 곳으로 데려가 달라고 부탁할 수도 있습니다. 현지어를 못하더라도 친절하게 현지인들과 대화하세요. 14번, 세 손가락 사용 금지. 크로아티아에 오시면 모든 제스처, 특히 손가락을 올바르게 사용하는 방법에 특별한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복잡하게 들리겠지만 이것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로아티아에는 세 손가락 경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 국민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입니다. 엄지, 검지, 중지를 펴서 이 표시를 만들 수 있습니다. 물론 여기서 언급할 만한 것은 관광객들이 종종 모르고 술집에서 맥주 3병을 주문하기 위해 이 표시를 사용한다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어떤 대가를 치르더라도 그렇게 하는 것을 피하세요. 유고슬라비아 전쟁 중에 세르비아 군인들은 승리를 보여주기 위해 이 표시를 사용했습니다. 따라서 세르비아 사람들의 행동과 유사한 행동은 꼬리표가 붙게 되고 때로는 위험한 상황에 처하게 될 수도 있습니다. 이것은 전쟁과도 관련이 있습니다. 보시다시피 크로아티아에는 세 손가락 경례라는 표시가 있습니다. 이는 세르비아 국민에 대한 동정심을 표현하는 데 사용되는 표시입니다. 12번, 전쟁에 대한 논의 금지. 우리는 모두 현재 유럽에서 벌어지고 있는 전쟁에 대한 뉴스를 끊임없이 업데이트하고 있지만 크로아티아에 있을 때는 문제를 일으키고 싶지 않다면 절대 그 주제를 꺼내지 마세요. 유고슬라비아 전쟁의 고통은 크로아티아 국민들의 마음속에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리 오래전도 아닌 과거에 이 나라는 갈등으로 혼란에 빠졌었고 그 영향은 오늘날까지도 볼 수 있습니다. 앞서 언급했듯이 크로아티아인들은 매우 애국적이며 세르비아 사람들에 대해 언급하는 것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크로아티아 내 세르비아인들의 존재는 상황을 더욱 복잡하게 만듭니다. 그들은 전쟁에 대해 다른 견해를 가진 또는 가지지 않은 소수 공동체의 구성원입니다. 이러한 이유로 현지인과 이야기할 때 전쟁에 대한 문제를 깊이 파고들지 마세요. 꼭 해야 한다면 이 문제를 논의할 때 중립적인 입장을 유지하세요. 11번, 반드시 세련되게 옷을 입어야 한다. 일부 유럽 국가에서는 사람들이 과시하거나 너무 화려하게 옷을 입는 것을 싫어합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는 가능한 가장 우아한 옷을 입으세요. 다시 말해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흔히 하는 대로 하세요. 옷을 잘 차려입고 외모를 가꾸는 것은 크로아티아 문화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사람들은 종종 사회적 지위를 보여주고 자신과 다른 사람들에 대한 존경심을 나타내기 위해 의복 선택과 액세서리 많은 관심을 기울입니다. 의복은 단순히 몸을 보호하는 것뿐만 아니라 스타일과 개성을 표현하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벨트, 모자, 선글라스, 보석과 같은 액세서리는 종종 의상에 더 많은 우아함과 스타일을 더하는 데 사용됩니다. 외모를 가꾸는 것은 개인적인 문제일 뿐만 아니라 공동체에 대한 존경심을 전달하고 보여주는 방법이기도 합니다. 이는 국가의 전통과 가치에 대한 자신감과 존경심을 보여줍니다. 날씨가 아무리 덥더라도 옷차림을 단정하게 하는데 몇 분을 할애해야 합니다. 특히 교회와 신성한 장소를 방문할 때는 더욱 중요합니다. 10번, 반드시 크게 말해야 한다. 만약 당신이 섬세하고 은은한 몸짓을 좋아하는 사람이라면 죄송하지만 크로아티아에는 그런 것이 없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매우 직설적이고 큰 소리로 말하기 때문에 오만하고 심지어 다소 공격적으로 보일 수도 있습니다. 대화 중에 논쟁이나 갈등이 없더라도 그들은 여러 번 목소리를 높일 것입니다. 그렇다면 젊은이들이 대화할 때 왜 종종 서로에게 소리를 지르는 것처럼 보일까요? 그들은 그냥 대화하는 것뿐입니다. 당신도 그래야 합니다. 크고 분명하게 말하려고 노력하세요. 서비스 직원, 상점 점원, 심지어 당신이 인상을 주려고 하는 그 소녀도 종종 크고 분명하게 말하는 사람들을 선호합니다. 게다가 그들은 완벽한 영어를 구사하지 못하므로 당신이 계속 운걸거리면 그들은 매우 불편하게 느낄 것입니다. 더욱이 조용히 말하는 사람들은 종종 소심하고 심지어 조롱당하기 쉬운 사람으로 여겨집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좋아하는 몇 가지 주제가 있습니다. 하나는 가족에 관한 것이지만 보통 좋은 이야기만 합니다. 친한 친구와도 불편하게 만드는 개인적인 문제에 대해서는 이야기하지 않습니다. 당신의 가족과 친구들에 대해 모든 사람에게 이야기하고 그들의 가족에 대해 묻는 것은 대화를 시작하는 좋은 방법입니다. 젊은 사람들에게는 스포츠가 흥미로운 주제입니다. 남성들은 축구, 테니스, 농구 등에 대해 엄청나게 깊은 지식을 가지고 있습니다. 요리, 와인은 종종 사랑하는 커플들이 토론 주제로 삼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지난 금요일 저녁 식사를 했던 훌륭한 레스토랑이나 방금 시도해본 레시피에 대해 몇 시간 동안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완전히 다른 주제는 유명인, 음악, 영화, 그리고 현재 정치 문제에 관한 것입니다. 그리고 다시 한번 그들의 애국심을 상하게 하지 않도록 주의하세요. 9번, 공공장소에서의 애정 표현은 적절하게.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보통 친절하고 개방적입니다. 젊은 커플들의 공개적인 애정 표현, 즉 PDA 폭풍은 그다지 불편함을 야기하지 않습니다. 심지어 노인들도 이러한 PDA 폭풍에 대해 반대 의견을 거의 표현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모든 것은 적당해야 합니다. 노출이 심할수록 더 어색해집니다. 진정으로 사랑하는 사람에게 공개적으로 애정을 표현하되
지나치게 부적절한 행동은 삼가주세요. 공개적인 애정 표현은 은밀하고 신중하게 이루어져야 하며 상대방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도 존중해야 합니다. 이는 사회 구성원 모두의 편안함과 행복을 유지하면서 국가의 문화와 가치에 대한 존중과 인식을 보여줍니다. 8번. 신체 접촉을 좋아함. 아마도 이것은 크로아티아와 이탈리아의 긴밀한 관계의 결과일 수도 있고 더 넓게 말하면 남부 사람들의 특징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사생활은 익숙한 개념이 아닙니다. 사람들은 만날 때 포옹하는 것을 좋아하고 손짓을 많이 사용하며 대화할 때 가볍게 만지거나 심지어 팔을 서로의 어깨에 두르기도 합니다. 특히 노인들조차 관광객의 어깨에 팔을 올려 안내하는 것을 그다지 주저하거나 망설이지 않습니다. 이것은 단순히 친절한 제스처이므로 너무 어색하거나 불편하게 느끼지 마세요. 앞서 언급했듯이 포옹은 특히 여성들에게 인사로만 의미합니다. 두 남성 사이에서는 악수, 미소 또는 눈 맞춤이 일반적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세요. 그것은 같은 성별의 사람들 사이의 일입니다. 하지만 크로아티아에서 이성과 만났을 때는 충분히 친하지 않다면 똑같이 행동하지 마세요. 그들은 당신을 변태로 생각하거나 당신이 그들을 존중하지 않는다고 생각할 것입니다. 7번. 관광객에게 그다지 달콤하지 않다. 혈리베이 44개의 섬이 가진 자연과 가치는 크로아티아의 자랑이자 전 세계 관광객들에게 중요한 참고사항입니다. 관광산업은 크로아티아 GDP의 20% 이상을 차지합니다. 희귀하고 아름다운 자연 경관 덕분에 전 세계 사람들은 항상 크로아티아를 관광객에게 이상적인 목적지로 기대합니다. 실제로 많은 도시에서 현지인들의 평화로운 삶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 때문에 많은 잠재적인 관광 개발 프로젝트가 일시적으로 중단되었습니다.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관광객들이 봉투에 돈을 넣어 기부하고 집에 머물러 준다면 더 행복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는 이곳을 방문한 관광객들이 그들의 문화를 이해하지 못하고 전쟁에 대해 이야기하거나 부정확하게 손가락질하거나 그들의 나라를 비판하는 등 극도로 불편하게 만드는 말을 하고 행동하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이유는 많지만 사실 그들은 당신을 그다지 좋아하지 않습니다. 역번 지문섬. 크로아티아의 교육 이야기는 잠시 접어두고 세계에서 가장 이상한 곳 중 하나인 지문섬으로 안내하겠습니다. 크로아티아 해안에서 떨어진 아드리아 해의 작은 섬이 최근 많은 관심을 받고 있습니다. 달마티아 해안의 시베니크 군도에 위치한 이 작은 1.4제곱킬로미터 크기의 섬은 마른 돌담 네트워크로 완전히 덮여 있습니다. 위에서 보면 발레나츠 섬 바블제나치라고도 함은 타원형이며 피부의 융성과 구랑을 닮은 낮은 벽에 긴 선들이 있는 거대한 지문처럼 보입니다. 아일랜드, 잉글랜드, 스코틀랜드와 같은 많은 서유럽 국가와 마찬가지로 크로아티아의 대부분의 농촌 및 해안 지역은 마른 돌담으로 둘러싸여 있습니다. 이 구조물은 수세기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며 역사적으로 인접한 농경지 사이의 경계를 표시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벽은 돌을 함께 고정하기 위한 모르타르 없이 지어졌습니다. 대신 건축가들은 돌을 신중하게 선택하여 퍼즐 조각처럼 꽉 맞게 쌓았습니다. 크로아티아의 많은 해안 지역은 카르스트 지형이 특징입니다. 즉 암석이 많습니다. 이 암석 지형을 경작하기 위해 농부들은 흙에서 돌을 부지런히 제거한 다음 기하학적 구획 주위에 벽을 쌓는 데 사용했으며 어떤 경우에는 수킬로미터에 걸쳐 뻗어 있는 네트워크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길이가 0.5km에 불과한 발레나츠 섬에는 23km 길이의 벽이 뻗어 있습니다. 최근 크로아티아 정부는 유네스코에 이 섬과 마른 돌담을 세계문화유산 목록에 포함하도록 추진했습니다. 5번. 인구의 50%가 책을 읽지 않는다. 크로아티아의 이상한 점은 크로아티아 사람들이 유명 작가들을 매우 자랑스러워하지만 인구의 50%가 책을 읽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많은 랜드마크, 광장, 거리가 크로아티아 작가들의 이름을 따서 명명되었습니다. 그러나 최근 연구에서 크로아티아인의 거의 50%가 지난 5년 동안 책을 한 권도 읽지 않았습니다. 이는 크로아티아 여론이 우려하는 학생 및 학자를 위한 교육개혁 제안에 대한 활발한 논쟁을 불러일으켰습니다. 농촌 지역에 가면 유명 작가와 시인들이 책에서 그들의 땅을 어떻게 묘사했는지에 대한 이야기를 들을 수 있지만 작품의 내용에 대해 물어보면 대부분의 크로아티아 농촌 지역 사람들은 책을 읽지 않기 때문에 확실히 이해하지 못할 것입니다. 교육개혁은 독서를 장려하고 국민의 문화적, 지적 이해를 높이기 위한 필요한 방향일 수 있습니다. 교육 시스템에서 어릴 때부터 독서를 장려하고 학생과 학자를 위한 충분하고 다양하며 흥미로운 자료를 확보하며 지역 사회에서 책과 독서 문화의 가치에 대한 인식을 높이기 위한 문화 프로그램 및 행사를 조직할 것입니다. 4번. 넥타이에 대한 자부심.
오늘날 넥타이는 전 세계 남성 패션에서 중요한 위치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소년들의 열망, 신사들의 자부심, 여성들의 열정이며 크로아티아의 자부심이기도 합니다. 크로아티아인에게 넥타이는 단순한 패션 액세서리가 아니라 문화적 상징이자 이 나라 국민의 자부심입니다. 넥타이의 정확한 기원은 여전히 논쟁의 주제이지만 넥타이에 대한 설문조사를 시작하거나 문서를 검색하기 시작하면 모든 길이 크로아티아로 이어질 것입니다. 넥타이 또는 크라바트는 프랑스의 루이 13세 통치 기간 동안 크로아티아 용병들의 목에 처음 등장한 것으로 여겨지기 때문에 크로아트에서 유래되었습니다. 프랑스인들은 크로아트를 크라바트로 잘못 발음했고 이 발음은 결국 대중화되어 오늘날까지 이어지고 있습니다. 원래 넥타이는 스카프 형태였습니다. 하위 계급의 군인과 장교들은 목에 묶는 면이나 린넨 천을 사용했습니다. 반면 상위 계급의 관리들은 자수와 레이스로 장식된 실크를 사용했습니다. 주요 특징은 모두 목에 얇은 스카프를 두르고 있었다는 것이며 이 트렌드는 곧 모든 곳에서 널리 인기를 얻었습니다. 2003년 9월 18일 국립 넥타이의 날을 기념하기 위해 크로아티아는 세계에서 가장 큰 넥타이를 만들어 이 액세서리에 대한 사랑을 보여주었습니다. 넥타이는 크로아티아의 자부심뿐만 아니라 세계 문화유산을 상징하는 9015제곱미터의 붉은 천으로 만들어졌습니다. 3번.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고향. 긴 역사 동안 크로아티아 과학자들은 인류의 많은 획기적인 발명품을 기여했습니다. 비록 이 과학자들의 대부분이 해외에서 공부하고 연구해야 했지만 말입니다. 미친 과학자 니콜라 테슬라는 크로아티아에서 태어나 과학에 평생을 바쳤습니다. 그는 미국에서 연구와 학업 시간을 보냈습니다. 21세기에도 크로아티아 과학자들은 지식과 경험을 쌓고 자신의 분야에서 많은 성공을 거두기 위해 해외로 나가야 했습니다. 크로아티아에서는 국가 예산이 교육 분야에서 많은 자금을 삭감했습니다. 국민들은 논의 중인 교육개혁 프로그램이 새 정부에 의해 통과될지 여전히 기다리고 있습니다. 크로아티아 사회의 일부 분야에서 과학과 교육에 대한 관심이 부족할 수도 있지만 많은 세계적으로 유명한 과학자들의 탄생은 과학 및 연구 분야에서 이 나라의 강점과 잠재력을 입증하는 것입니다. 크로아티아 과학자들의 국제적인 성공은 연구기관, 대학 및 정부의 지원과 장려, 그리고 과학자들의 개인적인 노력의 반영일 수 있습니다. 2번. 비할 데 없는 왕좌의 게임 관광. 고대 도시 자다르의 달마티아해는 유명한 TV 시리즈 왕좌의 게임의 많은 상징적인 장면의 탄생지입니다. 로마 시대까지 거슬러 올라가는 이 도시에서 국제 관광객들은 시리즈에서 영감을 받은 독특한 투어를 경험할 기회를 갖습니다. 왕좌의 게임 팬들에게는 아드리아해의 보석인 두브로브니크 또는 크로아티아에서 가장 오래된 고대 도시 스플리트를 탐험하는 두 가지 옵션이 있습니다. 거의 2000년 된 고대 건축 보물, 로마 경기장 1000년 된 교회, 고대 도시, 그리고 꿈같은 해안 섬들을 탐험할 준비를 하세요. 믿으세요. 이것은 당신의 인생에서 가장 독특하고 기억에 남는 경험 중 하나가 될 것입니다. 1번. 바다의 와인. 크로아티아에서는 전통적인 방법 대신 와인의 품질을 향상시키는 놀랍도록 독특한 방법을 사용합니다. 오크통이나 스테인리스 스틸 대신 와인은 밀랍과 특수 보호 덮가에로 코팅된 암포라에 담겨 해저 20m 깊이에 보관됩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해저의 고요함과 빛의 부족은 와인 숙성에 이상적인 환경을 조성합니다. 또한 수중에서 와인을 보관하면 현지의 해양 정신과 문화가 스며들어 크로아티아 와인의 독창성과 문화적 가치를 더할 수 있습니다. 이 방법은 제품의 품질을 향상시킬 뿐만 아니라 예술과 창의성을 국가의 특별한 전통 및 문화와 결합합니다. 현재 수중 숙성된 이 와인병들은 크로아티아의 관광도시 두브로브니크의 고급 레스토랑에서 제공됩니다. 이 흥미로운 와인을 즐기려면 고객은 $60에서 $350 사이를 지불해야 합니다. 그곳에 있다면 현지인들과 함께 이 와인을 맛보세요. 크로아티아 사람들은 와인을 정말 즐깁니다. 자, 이렇게 해서 크로아티아의 15가지 금지 사항과 특이한 점들을 살펴보았습니다. 세 손가락 사용 금지부터 크게 말해야 하는 것까지 이 나라는 정말 독특한 규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러한 이상한 규정들을 통해 우리는 크로아티아 문화의 다양성과 풍부함 또한 엿볼 수 있습니다. 각 나라는 고유한 특징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특징을 이해하고 존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고 팔로우하여 전 세계 다른 나라들의 더 흥미로운 것들을 발견해 보세요.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